월급이 600만 원인데 국민연금이 한 푼도 안 깎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519만 3,511원이라는데 어떻게 600만 원이 더 적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숫자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600만 원은 세전 월급이고 519만 원은 세법상 공제를 거친 월평균 소득 금액입니다. 오늘은 월급 600만 원을 공식 산식에 직접 넣어보고 사업소득이나 근무기간이 달라지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 일부를 줄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인 A값만 넘어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낮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이 폐지됐고 이제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높은 월평균 소득 금액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2026년 숫자로는 519만 3,511원 이상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한 문장으로 줄여 월 519만 원까지 괜찮다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오해도 생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는 것은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세전 월급도 아닙니다. 핵심은 월평균 소득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더한 뒤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값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만 원과 519만 원을 바로 비교하면 서로 다른 단위를 비교하는 셈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월급 519만 원을 넘지 않도록 재취업 급여를 조정한다면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은 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만 보고 안심했다가 별도 사업소득이나 짧은 종사기간 때문에 감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소득은 없고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으며 매달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총급여로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연간 총급여는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 7,2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구간의 근로소득 공제는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액의 5%를 더합니다. 7,2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빼면 2,700만 원이고 여기에 5%를 적용하면 135만 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는 1,335만 원입니다. 총급여 7,20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1,335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은 5,86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 금액은 488만 7,500원입니다. 2026년 감액 문턱 519만 3,511원보다 약 30만 6천 원 낮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서는 일반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월급 600만 원이 519만 원보다 많지만 공제를 거친 소득 금액은 기준보다 낮은 이유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종사한 사람을 위해 세전 총급여 환산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첫 감액 구간에 들어가는 연간 총급여는 7,586만 5,403원 이상, 월급으로는 632만 2,117원 이상입니다. 이 선에 들어서면 감액액은 월 1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A갑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15만 원에 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15%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700만 원을 12개월 받고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면 월평균 소득 금액은 약 583만 7,500원입니다. 단순 산식상월 감액액은 약 24만 6,600원입니다. 월급 800만 원이라면 월평균 소득 금액은 약 678만 7,500원이고 단순 산식상월 감액액은 약 41만 8,800원입니다.
월급이 높아질수록 구간별 비율이 올라가지만 실제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 감액 문턱 직전에는 0원이지만 문턱에 들어서면 감액 계산이 15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급여 조건이 경계 부근이라면 연간 총급여와 종사개월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퇴직 후 회사에 재취업하면서 개인사업이나 부동산 임대를 병행한다면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에 더해집니다. 월급만 600만 원이라고 해서 감액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사개월입니다. 공단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눕니다. 같은 연간 소득이라도 12개월에 걸쳐 벌었는지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벌었는지에 따라 월 평균 소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직장에서 받은 급여입니다.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라면 합산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 회사의 급여 명세서만 보면 실제 소득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급권 취득 시점입니다.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구간 방식이 아니라 과거 연령별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A값 더하기 200만 원 기준은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이야기입니다. 지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되고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이 규정으로는 더 이상 감액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다릅니다. 원래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정상 지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는 급여입니다. 정상 지급 개시 연령 전에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 평균 소득 금액이 519만 원보다 낮으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소득 있는 업무 기준은 일반 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완화는 2026년 소득부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고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08만 9,062원 미만은 새 제도에서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종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해 이미 감액됐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받아 자동 환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말부터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과세자료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받고 있는 연금이 일반 노령연금인지 조기노령연금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급권 취득일과 일반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해당 연도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넷째, 개인사업이나 부동산 임대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 금액을 더합니다. 다섯째, 합산 소득 금액을 실제 종사개월 수로 나눕니다. 계산 결과를 해당 연도의 A값과 비교하되 일반 노령연금 감액은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높은 구간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에 있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고객센터 1355를 통해 개인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월급 600만 원이라는 질문의 답은 조건부로 감액되지 않는다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다면 월 평균 소득 금액은 약 488만 7,500원으로 2026년 감액 문턱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실제 종사개월, 조기노령연금 여부가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숫자는 월급 519만 원이 아니라 2026년 월 평균 소득 금액 기준 519만 3,511원과 12개월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세전 월급 환산선 632만 2,117원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경제 정보를 공식 자료로 계속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